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3일 화요일이고 저는 퇴근길입니다. 이 영상은 세 번째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네, 그 거치대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영상을 찍다가 중간중간 떨어져서 네.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라서 이렇게 두 번이나 실패했음에도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고 이번 도전은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주식시장에 있어서 현대인프라코 굉장히 뜨거웠고, 우선은 거래량이 거의 1600만 주, 1700만 주 굉장히 많이 거래량이 실렸고, 수급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이제 300만 주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골고루 매수를 했고, 연기금이 최근에 하는 어떤 사이클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리고 주가도 장중에 9,000원대 9,100 얼마였죠? 여튼 9,000원대 넘게 터치했다가 마지막은 8,800원대로 마무리를 했는데, 좀 오래 기다리셨던 주주분님들에게 뭔가 소망스럽진 않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제 좀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일하면서 가끔 이게 흘끗흘끗 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제 뿌듯뿌듯했고요. 오늘 주가 올랐다고 막 신나가지고 영상 찍으려고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어제 이제 현대인프라코 IR 쪽에서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컨퍼런스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는데 1분기 때랑 비슷하게 진행을 했었고, 그거를 제가 이제 어제 휴가여가지고 은행 업무 보고 하느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각 잡고 듣진 않았는데, 그래도 뜨문뜨문 들었던 것 중에서 좀 좋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 리뷰하려고 영상을 켰고요. 우선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 이제 4년 정도 됐나요?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측을 통해서, 구글 측을 통해서 처음으로 정산을 받아서 돈이 어제 꽂혔어요. 어제 100달러가 꽂혔는데, 제가 이게 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다일 수도 있고, 제가 나름대로는 공부해서 지식 전달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여튼 제가 만든 컨텐츠를 통해서 비록 1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은 제가 돈을 벌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4년이나라는 시간이 걸려서 사실 가성비는 많이 안 좋지만, 그래도 여튼 제 인생에 있어서 첫 어떤 지식 소매상으로 벌게 된 돈이라서 여기 주주님들이래. 구독자님들께 돌려주고 싶은데 이벤트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즘에는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은 잡소리 그만하고 이제 어제 했던 IR 컨퍼런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먼저 실적 발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적 같은 경우엔 저는 이미 대략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을 알고 있었고, 그 전에 그 IR 팀장님이랑 좀 통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실적에 대해서도 물어봤었고, 1분기랑 비슷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좋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역시나 YOY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닝 쇼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3분기 4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부분을 좀 나름대로 현대인프라코 IR팀이나 오셨던 C레벨의 부사장급이나 임원급들의 어떤 응대하셨던 분들이 나름대로 저는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최초에 이제 회사가 생각했을 때도 1, 2분기는 조금 실적이 부진할 거라 예측을 했고, 3, 4분기 때 그 실적을 만회할 거라고 해서 전년도 실적보다는 더 잘 나올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근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좀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는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웠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현대인프라코가 좀 테마에 편승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원래 알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인프라코가 건설기계 MS 1위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애널리스트 분 중에 한 분이 이게 20%가 맞는지를 물어보고, 실제로 이제 종전 관련돼가지고 좀 어떤 것들을 물어봤는데, 대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좀 테마에 엮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우크라이나는 결국에는 종전을 할 거잖아요. 이게 선멸전으로 갈 것도 아니고, 국지전에서 지금 계속 소강 상태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하면, 또 트럼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종결될 수밖에 없고, 전쟁이 종결됐을 때 그 나라의 재건으로 들어가는 어떤 건설 기계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 동맹국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MS가 공고한 현대인프라코어가 거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거라는 뭔가 그런 예측이 더 억측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는 회사 자체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향후 미래 성장성에 뭐 주식이라는 건 꿈을 먹고 자라는 거니까 안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은 이제 떠들지도 않는 네옴시티 같은 어떤 실체 없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 종전이 좀 확실하게 꽂히는 어떤 매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2분기 실적 중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건설기계가 굉장히 부진했던 것과 별개로 엔진 쪽이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매출도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2분기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건설기계의 영업이익과 거의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뭐 6대4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좋은 퍼포먼스가 꾸준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건설기기가 이제 크게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3개가 있잖아요. 두산바켓,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건설기기가 있는데, 두산바켓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모회사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려면 2개 회사, 현대건설기기와 현대인프라코어밖에 없는데, 저는 뭐 둘 다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만은 현대건설기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인프라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이유는 엔진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유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건설기계는 어찌됐건 간에 건설기계를 만들 수는 있지만은 엔진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현대인프라코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특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가지고 이제 건설기계 쪽이 시세를 받을 때 거의 현대건설기계 절반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짜증나거나 좀 의문점을 가지신 분도 있었을 건데, 저는 그때도 언젠가는 키 맞추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아마 오늘 결과 같고, 내일 현대건설기계가 실적 발표라고 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투자를 해야 된다면 저는 현대건설기계보다는 현대인프라코어가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통합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제품인 건설기계가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가 합작된 작품이 나올 건데, 당연히 그 엔진도 현대인프라코어가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건설기계 쪽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현대건설기계보다는 현대인프라코어가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도 뭐 둘 다 저평가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현대인프라코어가 조금 더 저평가고, 물론 이제 뭐 현대가의 적자와 뭐 서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현대인프라코어를 홀대할 거다, 뭐 현대건설기계를 키울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원래 HD 현대중공업 지주 자체가 뭐 조선업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군을 다 회사들을 영위를 하고 있으면서 각자 또 특성에 맞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땐 건설기계 쪽도 통폐합 없이 각자의 어떤 캐릭터에 맞게 잘 양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대인프라코어는 저는 제가 최초 투자했을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느끼는 생각이지만은 두산그룹이 절대 팔고 싶지 않았던 카드예요. 그만큼 굉장히 견조하게 캐시카우로서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서도 미래성장성이 담보된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그러니까 HD 현대가 굉장히 헐값에 샀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최근에 뭐 부채 비율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회사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라고 저는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주가가 막 떨어지고 힘들었을 때도 짜증이야 나지만은, 그래도 이 회사가 쭉정이가 아니고 좋은 회사라는 거를 저 혼자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요즘은 수급 올라오는 게 뭐 단기적으로 갔다가 다시 또 뭐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1,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부진에 대해서 2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주주니까 최대한 좋게 해석을 하면은,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3, 4분기에 1, 2분기에 축적하고 누적했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가 아무래도 당분간은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현대인프라코어에 있어서 뭐 굿뉴스니까 아마 그게 좀
좀 주가로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마 지금 추세로 하면은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제 계획된 예산을 다 소진시키고, 아마 IR에서도 얘기했지만은 8월 말경 전까지는 자사주 매입 완료 및 소각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누군가는 뭐 600만 주밖에, 유통주가 2억 주인데 600만 주, 700만 주 이거 소각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지만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주 환원을 30% 이상 할 거기 때문에 이쪽 코스피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추종하면서 건설기계 쪽에 좀 캐시카우를 원하는, 배당과 성장성을 원하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인정하기 싫지만은 1등 회사는 사실은 두산 바켓이었었어요.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두산 바켓이 먼저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외국인들은 배당 되게 좋아하니까. 근데 두산 바켓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장 폐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상장 폐지를 하면은 투자처를 찾을 수 없고, 이거 그냥 이어갈게요. 두산 로봇이 뭐 합병을 한다고 하지만은 단기 순이익에 제가 봤을 때는 전부를 제가 봤을 때 배당할 수 없고, 두산 로봇에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현대건설기계랑 현대인프라코어인데, 제가 봤을 땐 둘 중에 무조건 현대인프라코어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뜯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얘기 그만하라는 것 같은데, 지금 잠깐 파란불 켜져가지고 빨간불 켜지면은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뭐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은데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뭐 저만큼 저보다 더 될 수도 있고 장기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뭐 고작 10% 20% 수익 보시려고 그렇게 기다린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저처럼 좀 더 큰 담대한 목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하반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실적으로 보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배당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 아마 내년에는 배당 성향도 좀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사주 매입을 조금 줄이고 배당 성향 올려가지고 그래도 3%는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제 희망사항이고, 여튼 뭐 최근에 많이들 오르는 종목들 많았고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이젠 조금 고생하신 만큼 좀 즐길 수도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런 망언을 했다가 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될지 모르니까 말은 여기서 아끼고요. 또 퇴근하는데 이게 길이 뻥뻥 터져가지고 빨간불이 안 켜지네요. 못생긴 얼굴 조금 더 보시죠. 제가 지금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46,500주 정도 있는데 5만 주를 채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채우려면 채울 수 있는데, 너무 주식에 뭔가 몰빵한 제 삶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46,500주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냥 그만할래. 뭐 5만 주 채워봤자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은데, 사람이 간사한 게 한 7,000원대로 떨어졌을 때 3,500주 정도 더 사가지고 맞출걸. 5만 주 맞추면은 계산할 때도 좀 쉬울 텐데 46,500주 너무 애매해가지고, 뭐 내년에 배당 받으면 그때 생각해보죠 뭐. 하여튼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주주님들 다 그냥 웃으면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뭐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같이 고생했던 우리 동지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간불이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